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성준 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어려울 때는 네. 회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 최영두 의원님 웃으시네요. 네. 아닙니다. 박성준 의원 매우 회의적입니다. 최영두 의원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제 정권 잡았으니까 바빠지셨구나. 조금 전에 퀴즈에 나왔지만 네. 그 정답은 3.15 의거고 이게 네. 4.19 혁명입니다. 오늘이 3.15 의거 62주년이었습니다. 네. 마침 지난해 우리 박성준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뭐 전원 찬성해서 그렇죠. 3.15 특별법이 지난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3.15 의거 기념식이 마산에서 있었고요. 네. 그래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하시고 네. 또 3.15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의원으로서 네. 오늘 행사했는데 사실 좀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렇죠. 퀴즈에 나왔지만 네. 좀 덧붙이자면은 네. 3.15 의거 당일날 10명의 열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탄에 맞서서. 네. 예, 그 대단한 것이죠. 이 지역 도시에서. 네. 그것이 2차 의거로 이어지고 2차 의거가 그러니까 마산에서만 1차 의거, 2차 의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 12분의 열사가 총탄에 맞아 세상을 떠나셨고 예, 그것이 이제 4.19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자랑스러운 지금 동네에서 와 있습니다. 제가. 예. 근데 주 앵커님이 좀 비대위 관련해서 좀 얘기를 제가 하다가 네.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비대위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점에서 윤호중 이제 비대위원장님 체제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어제 사선 의원들 이상의 모임을 가졌고요. 지금 좀 전에 제가 회의를 하다 나왔는데 삼선 의원들과 이제 모임을 가져서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제 목소리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네, 대체적으로는 비대위에 대한 어떤 걱정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도 있고 시선이 있는데 일단은 비대위가 빨리 안정화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사선 네. 의원, 삼선 의원 다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갈등과 분열이 양상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수습하고 네. 단결과 화합의 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역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6월 1일 있는 지방선거에서 빨리 대오를 정비를 해서 6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시기의 엄중함 이런 부분을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잘 지금 비대위 체제가 어려운 가운데 좀 굴러가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영두 의원님. 네. 아까 3.15 의거 얘기를 하면서 퀴즈 정답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방송법상 굉장히 이거는 큰 지금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 청취자를 위해서 선물 하나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마산에서 가져오십시오. 마산 특산물로. 저는 3.15 의거라고 했는데 그게 정답입니까? 아니 그 이후까지 얘기하셨어요. 네, 벌칙입니다. 네. 자, 최영두 의원님. 네. 광화문 시대는 잘 열릴까요? 용산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집무실이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처음에 당선 초기에 그렇게 하셨다가 결국 경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실현을 못하고 결국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죠. 광화문 시대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도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찾아야겠죠.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처럼 역시 경호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은 아예 그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이 기왕에 청와대를 작은 조직으로 만들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했던 그 공약이 다 큰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광화문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청와대는 나온다, 그건 많이 돌려준다라는 방침을 확실히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당선 때도 고려했던 이 광화문 시대를 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집무실하고 완저가 떨어져 있고 그것이 또 도심의 한 가운데에서 뭘 하게 되고 또
한 정부종합청사 전체를 서게 되면은 그 자체가 그럼 다른 건물 비워둘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뭐 등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지금 국방부 부지가 네. 지금 용산에는 국방부 건물 있지 않나요? 국방부 청사. 네. 그 청사가 최적지고 역시 바로 옆에는 또 우리 주한미군 기지가 저 평택을 옮겨가면서 시민공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더 적지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네네. 뭐 확정된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청와대 지금 현재 그 북악산 밑에 청와대 시절은 확실히 정리하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윤석열 국민의힘은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진우, 이원모 등 이 법조인들, 검찰 네. 출신들이 서초동 캠프에서 인사 검증팀을 이렇게 꾸리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인수위나 윤석열 캠프 주변에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 법조인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조인들이 워낙 많습니다. 법조인들이 또 정치하기도 제일 좋고 민주당 많죠. 많고 네. 나는 그리고 사실은 주진우 이렇게 나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진우 앵커 언제 윤석열 캠프에 근데 보니까 이분이 전 부장검사 출신이네요. 네, 저기 네. 박근혜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우병우 수석 밑에.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주진우이 자꾸 나오길래. 네, 아무튼 윤석열 검사는 매우 가깝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아마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 보면 법률적 쟁점은 무슨 범죄 혐의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쟁점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검찰 수사가 당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 뭐 지금 뭐 하고 있지 않네, 뭐 여러 시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법조인들이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논란들 속에서 그것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검증하고 사실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것들이 아마 기능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기능들이 이제 뭐 인수위에서는 크게 쓰일 새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검증팀에 합류했다고 발표됐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결국 예전에 보면은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든가 뭐 네. 인사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네. 예, 범죄 조회도 해야 되고. 중요한 역할이죠. 네, 중요한 역할이죠. 그것만 제대로 한다면은 인사는 절반쯤 성공한 거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이전 현 정부는 사실은 큰 기대를 많이 받고 했는데 실제로 스스로 내걸었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이 검증을 소홀하게 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그게 다 시스템에 나와 있을 텐데 아니면은 그냥 아이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적당히 봐준 것인지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거기에 어떤 분이 들어갔든지 간에 엄정하게 해서 네. 스스로 세운 기준은 좀 지켜주기를 그 역할을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모든 인수위도 있고요. 이제 정부 출범하면서 사실 인사검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네. 그들의 어떤 인사가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증해 봤을 때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했다고 하지만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사가 진짜 어려운 것 인사가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다 보면 초기에 출범을 잘 연착륙하고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검증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부메랑이 온몸으로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먼저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또 그것은 검증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업적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네. 윤석열 사단, 검찰 사단이 전면에 나선다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죠, 최영도 의원님? 예,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씀 예전 고전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예. 모든 역사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최영도 의원님. 저도 이 말을 네. 참 좋아하는데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다릴 수 없다. 다스릴 수 없다.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맞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으로서 그 기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말 위에서 지금 대통령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검찰 기반으로 다시 다스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저는 고전에서 주는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도 최영도 의원님도 좀 말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선인도 잘 알고 계시겠죠? 검찰 권력으로 왔지만 검찰 권력으로 계속 휘두른다고 하면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이제
그런 의심이 있어서 민정수석실을 확실히 없앤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우선에 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당선인을 다시 바라본 것은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과거에 이른바 적폐 수사, 이전 정부 사람들을 수사했을 때 기준과 또 현 정부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할 때 기준이 똑같은 걸 보고서 이제 국민의 신임을 얻은 것이겠죠. 무슨 검찰을 이끌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또 검찰도 이전에 총장 시절부터 이미 법무부 장관이나 뭘 통해서 엄청 견제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팀에도 친윤석열계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고 뭐라든지 어떤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제 오로지 검찰은 법과 원칙만 보고 가야죠. 알겠습니다. 청와대도 옮긴다. 그런데 옛날에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터가 좋지 않아서 옮길 거다. 이 발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도 관계가 없겠죠? 관계없죠. 영빈관은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청와대 인근에 청와대 인근에 이제 큰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 비싼 석조 건물인데 그걸 허물이보다도 영빈관을 대체할 만한 그 자리가 또 없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내에서 이제 청와대 컴파운드 내에 있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면은 정부 행사라든가 주요 큰 국가적 행사 같은 경우를 정부 조절할 때 그게 살 수도 있겠죠. 자, 뒤에 북악산이라는 배경이 알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대장동 특검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대장동 특검을 왜 민주당이 진작하지 않고 지금 하는데 그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특검은 국회가 정해야죠. 국회가 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겨냥하는 바들이 다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어떤 식으로는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드러나야죠. 그래서 저는 다만 하나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들을 한번 진실을 다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왜 옛날 부산저축은행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겨냥했는지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자칫 저는 이전에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다가 오히려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키게 되는 자살골로 갔는데 이번 특검 같은 경우도 주장을 하실 때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는 그리고 당선인의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에 들어가면 이제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런 사실 수사를 해도 그걸 기소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루어질 텐데 신속하게 가릴 수 있는 범죄의 최고 정점에 관한 문제를 가야지 그 사람을 겨냥해서 당선인을 겨냥한 무리한 의혹 수사 같은 것은 과연 국민들이 썩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자칫하다가 자살골 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최영도 의원님 말씀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 의혹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문제라든가 부실 수사했다는 무마했다는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부친의 연희도 주택거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50억 클럽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살골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검사로서였던 삶을 살아왔는데 과연 국민의 그 시선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밝혀진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말끔하게 씻어주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그냥 덮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출자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수사의 형식을 가지고 수사의 주제를 가지고서 또 수사를 누가 지휘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당 다수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 정치적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결국 좋습니다. 안 밝혀진 게 뭐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 부친이 어떤 계기로 집을 샀는지 밝혀졌고, 그래서 그 집값보다 몇 배를 더 받은 것도 아니고요. 돈바닥이 정해진 것이고, 50억 클럽 다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다 드러나 있고, 거의. 지금 가장 큰 것은 8천억 이상이나 되는 그 엄청난 초과 이건 어디로 갔을까? 어디에 잠겨 있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빨리 수사해야겠죠. 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앞서 우리 최영도 의원님이 이제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권력기관 중에 이제 검찰의 권력이 너무 강해졌다. 검찰 권력의 남용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나왔는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것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공수처 권한도 축소하고 그러면 검찰 권력이 워낙 강해지는 거고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권력을 직할체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검찰 권력에 대한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사법권의 남용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검찰 권력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겁니다. 9227님께서 대장동 띄엄띄엄 수사하지 말고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세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50억 받았어도 무죄라고 주장하니까 억울하지 않게 철저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관심사가요. 최영두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제 공영방송 민영화도 이렇게 주장해 왔고요. 그 전에 그리고 언론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기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말대로 되지는 않고요. 우리 이제 박성준 의원이랑 저희랑 아마 우리 언론계 출신이기도 하고 네. 미디어 특위 같은 걸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이제 사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미 논의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회에서야 할 일이죠. 예, 그 문제는 우리 언론 노조도 그렇고 또 언론 노조에도 보면은 방송 노조에도 1노조, 2노조가 있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끼리 입씨름할 문제는 아니고 국제적으로 공영방송으로의 표상으로서 이제 어떤 정착된 모델이 BBC 같은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BBC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는 어떻게 보도의 준칙을 지키고 또 어떻게 그 공영방송으로서의 그 권위와 이걸 유지하는지 우리가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당선인이 어떤 의사가 있든 간에 그 문제의 진심도 사실은 공정한 보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상으로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고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문제고 공영방송은 지금 오히려 문제는 이제 국민에게 돌려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국민 누구한테 돌려줍니까? 예. 결국 이제 국회가 대의제도로서 그 여당목, 야당목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잘 살펴봐야 되고 우리 박성준 의원이랑 저랑 또 여야의 이 미디어 특위에 관련된 분들이 제 머리 싸매고 우리 그 방송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국민들의 이야기 듣고 외국의 사례를 찾아서 네. 공정한 공영방송 모델을 찾아야죠. 다만 그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영방송들이 정권이 바뀌면 사장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 내부에서 치열한 분단 상황이 빚어집니다. 완전히 분단 상황.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권이랑 정치랑 무관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이번 정부에서는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론인들끼리 서로 편을 갈아서 네. 노조 편이다, 사장 편이다, 친정부다, 네. 또는 반 무슨 당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솔직히 보기 안 좋습니다. 이제 그건 이번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머리를 모으겠습니다. 네, 네. 저는 미디어 특위는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 동안에 이제 역대 이제 모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사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장 선출 과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이것을 공영방송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개혁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보면은 사장 선출 구조라든가 수익 구조의 문제라든가 지배 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얼만큼 실제 당선인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의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 말입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이명박 정부 때는 검찰이 나서서 이렇게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고 거의 좀 몰아내기식 이렇게 좀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 그러진 않겠죠 이제? 검찰을 이제 통제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검찰은 그리고 아까 참 우리 박성준 의원 걱정하시는데 검찰 통제가 이제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권 문제 결국 그거는 민주당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 검찰총장을 직접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을 직접 받는 기관이 아니었거든요. 경찰청장은 불렀습니다. 예산을 직접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박승준 의원님하고 제가 단단히 감시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이 특별히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목내놓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만 또 믿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이 확실히 목소리가 가벼우시네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시네요. 네. 오늘도 계속 웃으시네요. 제가 보니까. 네, 저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크게 바라볼 자리도 없고 오로지 우리 민주당과 함께 협치해서 나라가 잘 되기는 것만 하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하고 이게 벌써 여유가 느껴지네요. 최영두 의원께서 또 윤석열 후보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이렇게 정치에 발을 디디겠다고 윤봉길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때 또 가신 분은 아니십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새롭게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을 택해준 건 참 고마운 일이죠. 아니었으면 우리 경선 제대로 됐겠습니까? 자,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만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갑니까? 그래도 아마 당에서 이런 얘기 해달라 이렇게 또 주문도 넣었을 것 같은데요. 최영두 의원님. 당장은 이제 우리 두 분은 이제 현직 대통령과 또 당선인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그건 아마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다만 얼마 전에 서훈 안보실장이랑 네. 당선인이 만났었죠. 브리핑을 받았죠. 그때 했던 이야기보다 깊숙한 이야기,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실제로 당선인하고 대통령이 이제 이게 만날 기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직접 대면을 해서. 그렇죠. 그럼 국가 안보상의 큰 문제라든가 또 국가의 지금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주 표피적인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두 분이 이야기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 여론도 있는 것이고. 언론에서는 지금 제목으로 이명박 사면 요청 이게 떴는데 927님도 물어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소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건 이제 아마도 그거는 우리 당선인 쪽의 이야기보다는 여당 내에도 일부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사실은 정권 초기에 이제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의 특권이거든요. 물러나는 대통령이든 또는 취임하는 대통령의 특권인데 그건 유일하게 옛날에 왕에게 부여하던 그런 권한 우리 근대사법제도에서는 사실은 예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해주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여당 내에서 그런 주문이 있고 또 야당 내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야당이죠. 야당 내에서도 결자 해지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기에 새 대통령이 또 하고 나면 또 얼마나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대가 많겠습니까? 그런 것인데 그건 아마 두 분 당선인과 대통령 사이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일 같고요. 현 대통령의 결단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좀 검토해볼 일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언론에 말할 수 없는 대목들 지금 북한의 대통령께서도 지금 북한이 미국과 약속했던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지금 어길지 모른다는 그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문제,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큰 국가적 관심사로 지금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저희가 요청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이런 자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예산 편성권이 없거든요. 5월까지는 대통령이 이제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정부가 예산 편성을 좀 해서 세출 조정을 좀 해달라는 부탁 같은 거 그런 게 박성준 의원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을 때 어떤 주제를 얘기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먼저 꺼냈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일단 코로나 문제에 대한 문제라든가 국내 민생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최영두 가운데서 의원 지적처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거 아마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최영두 의원님 말씀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다시 끌고 오면은 지금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사면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게 맞는 것인지를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국민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는지 정부에 어떤 요청을 한다든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러한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혀로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으면 한다는 바람이 좀 들었는데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숙제들이 좀 그것이 다 함몰되는 거죠. 묻혀버리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전선에 다시 나오는 게 과연 윤석열 당선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당선인이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건 아마 뭐 현직 대통령의 고심이 있을 테고 아마 당선인 주변에서 네. 이러저러 현안을 현직 우리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과 당선인뿐 아니라 또 인수위와 또 청와대와 현직 청와대와 또 조율하고 또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두 분이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네,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문제 이런 게 더 시급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최영도 의원 얘기대로 저 국민이 뭐가 또 급한가, 국민이 뭘 어려워하나 이걸 좀 다독이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좀 미래쟁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최영도 의원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방송 주진우 방송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대비니까 네. 질문에 답을 하는 알겠습니다. 예. 자, 박성준 의원님, 최영도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켈리 K님께서 박성준 의원님 국민들의 의중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민주당이